수지는 또다시 카페테리아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작게 몸을 움츠린 채로요.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이 광경이 벌써 4년째였어요. 다른 동기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는데요. 수진만 혼자였어요. 언제나 그랬듯이요. 야, 오늘 신촌 그 카페 가자. 민정의 목소리가 카페테리아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 주변엔 늘 친구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모두 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수지는 자신의 2만 원짜리 가방을 더 꽉 끌어안았어요. 마음이 작아졌어요. 수진아, 너도 같이 갈래? 민정이 갑자기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드디어 자신도 끼워주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어요. 미안, 오늘 알바가 있어서.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실제로는 알바가 없었어요. 그냥 한 잔에 6,000원이나 하는 커피를 마실 돈이 없었을 뿐이에요. 아, 맞다. 수진이는 맨날 알바지. 민정이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 숨어있는 우월감이 느껴졌어요. 수진의 가슴이 찔렸어요. 그럼 다음에 시간 날 때 가자. 민정과 친구들이 떠나갔어요. 수진은 혼자 남겨졌어요. 또다시요. 5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명품 옷을 입고 웃으며 걸어가는 동기들이 보였어요.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언제까지 이럴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소외된 채로 살아야 할까요? 수진은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커피에 대한 메모들이 빼곡했어요. 원두의 종류, 추출 방법, 라떼 아트 기법들. 알바를 하면서 틈틈이 배운 것들이었어요. 이것만이 수진의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언젠가는 자신만의 커피숍을 열고 싶다는 꿈. 그 꿈만이 수진을 버텨내게 해주었어요. 커피 공부하고 있네?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안경을 쓴 단정한 남학생이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어요. 나도 커피에 관심이 많아. 혹시 커피 동호회 알아? 남학생의 이름은 현우였어요. 경영학과 3학년이었죠. 수진과 마찬가지로 그리 부유하지 않은 집안 출신이었어요. 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언젠가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어 했죠. 수진의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처음으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커피 동호회에 들어보지 않을래? 현우가 제안했어요. 우리끼리 원두도 사서 로스팅해보고 핸드 드립도 연습해. 비용도 별로 안 들어.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자신의 취미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희망이었어요. 정말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적어둔 거 보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했구나. 현우가 수진의 노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어요. 누군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봐 주다니.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첫 모임 해. 어때? 네, 좋아요. 수진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밝은 목소리였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어머니에게 커피 동호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좋은 친구들 사귀렴. 어머니가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며 기뻐했어요. 엄마가 조금씩 용돈도 더 줄게.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힘들게 살아가시는 어머니. 그런데도 딸을 위해 용돈을 더 주겠다고 하시다니. 엄마,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어머니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따뜻했어요. 수진은 그날 밤 작은 노트에 또 다른 꿈을 적어 넣었어요. 언젠가는 내 카페에서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주고 싶다. 창밖으로는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빛들이 수진의 작은 꿈을 비추는 것 같았어요. 희망의 빛이었어요. 다음 날이 기다려졌어요. 드디어 자신만의 세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토요일 오후 수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커피 동호회 모임 장소로 향했어요. 학교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진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수진이 왔구나. 현우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다들 소개할게. 이분이 수진이야. 커피에 정말 관심이 많아. 동호회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여기서는 누구도 수진의 옷차림을 보고 수군거리지 않았어요. 오직 커피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수진의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 원두는 에티오피아산인데 플로럴한 향이 특징이야. 동호회 선배가 설명하며 수진에게 커피를 건넸어요. 수진이 한 모금 마시자 입안 가득 꽃향기가 퍼졌어요. 지금까지 마셔본 그 어떤 커피보다 맛있었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 감탄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럼 이제 직접 내려볼까? 선배가 수진에게 핸드드립 기구를 건넸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처음 해보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평소에 공부한 것들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물을 부었어요. 동그란 원을 그리며 천천히. 커피가 우러나는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황홀했어요. 와, 수진이 정말 잘하는데? 다른 회원이 감탄했어요. 처음이라고 했는데 믿어지지 않아. 칭찬을 받으니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인정받는다는 것,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 현우가 수진과 함께 걸었어요. 오늘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이런 모임이 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수진이가 웃는 모습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다. 현우도 덩달아 웃었어요. 다음 주에도 올 거지? 당연하죠. 수진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수진의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가 기다려졌어요. 커피 동호회 모임이 수진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거든요. 점점 실력도 늘어갔어요. 핸드드립은 물론이고 라떼 아트까지 배우기 시작했어요. 우유 거품을 만드는 법, 예쁜 무늬를 그리는 법.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어느 날 동호회에서 라떼 아트 경연을 했어요. 수진이 만든 라떼 위에는 섬세한 잎사귀 모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와, 이거 정말 예술이야. 수진이 재능이 장난 아니구나. 사람들의 감탄이 이어졌어요. 수진의 가슴이 뿌듯했어요. 자신도 뭔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자랑했어요. 엄마, 제가 오늘 라떼 아트 1등 했어요. 그래, 우리 딸이 그렇게 잘해? 어머니가 기뻐하며 딸을 안아주었어요. 따뜻했어요. 수지는 그날 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희망이 보였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수진이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나도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순간 수진의 마음 속에서 뭔가가 싹 트기 시작했어요. 작지만 단단한 꿈이었어요. 언젠가는 정말로 자신만의 카페를 열겠다는
그리고 그곳에서 최고의 커피를 만들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꿈이었어요. 민정과 다른 동기들이 명품 가방을 자랑할 때 수지는 커피 원두와 추출 도구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들이 비싼 카페에서 시간을 보낼 때 수지는 동호회에서 진짜 커피를 배우고 있었어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수지는 확신했어요. 자신이 더 행복하다고.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에서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수지는 동호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요. 신입 회원들에게 기초를 가르쳐주고 어려운 기법도 척척 해내고 모든 사람이 수진을 인정했어요. 수진이는 정말 천재야. 이런 실력이면 카페에서 일해도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수지는 생각했어요. 정말로 카페에서 일해볼까? 실제 현장에서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날 현우에게 말했어요. 현우야, 나 카페 알바 해볼까 생각 중이야. 정말 좋은 생각이다. 나도 관심 있었는데. 그럼 같이 찾아볼까? 좋아. 두 사람은 함께 카페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뒤지고 직접 발품을 팔기도 했어요. 드디어 홍대에 새로 생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브루잉 타임이라는 카페였어요. 수진과 현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냈어요. 면접 날이 다가왔어요. 수진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려고 했어요. 그 도전이 수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수진은 아직 몰랐어요. 면접 당일 아침이었어요. 수진은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너무 격식을 차리면 어색하고 너무 편하면 성의 없어 보이고 고민 끝에 깔끔한 셔츠와 검은 바지를 선택했어요. 괜찮을까? 수진이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우리 딸이 제일 예뻐. 자신감 가져. 어머니가 수진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수진의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현우와 함께 홍대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둘 다 긴장한 티가 났어요. 떨려. 현우가 물었어요. 엄청. 너는? 나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서로 보며 웃었어요.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브루잉 타임 카페에 도착했어요. 홍대 번화가 골목에 위치한 아담한 카페였어요. 하지만 인테리어가 정말 세련되었어요. 원두의 진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나왔어요. 카페 사장님이었어요. 눈빛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수진이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진짜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커피 경험이 있나요? 사장님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동호회에서 1년 정도 배웠어요. 어떤 걸 배우셨어요? 핸드드립이랑 라떼 아트요. 오, 그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실전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어요. 우유를 스티밍 피처에 넣고 스팀봉을 집어들었어요. 지이 우유가 부드럽게 거품이 되어갔어요. 수진이 집중했어요. 동호회에서 연습했던 모든 것을 떠올렸어요. 온도, 질감, 타이밍.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에스프레소 위에 우유를 부었어요. 흰 거품이 갈색 커피 위에서 춤을 췄어요. 수진의 손끝에서 마법이 일어났어요. 하트 모양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오, 사장님이 감탄했어요. 이 정도면 바로 현장에 투입해도 되겠는데요.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해냈어요.
두 분 다 뽑겠습니다.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수진과 현우는 서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어요. 내일부터라도 가능해요. 수진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하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수진을 안아주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수진도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진짜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첫 출근 날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다려준 셔츠를 입었어요. 깨끗하고 반듯했어요. 거울 속 자신이 달라 보였어요. 더 당당해 보였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사장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일찍 오셨네요. 좋아요. 네, 설레서 잠이 안 왔어요. 사장님이 웃으셨어요.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커피는 정성이거든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깊이 공감했어요. 매장 정리부터 시작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렬하고 바닥을 쓸었어요.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설렜어요. 원두를 갈고 머신을 점검했어요. 기계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어요. 향긋한 원두 냄새가 온 몸을 감쌌어요. 행복했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중년 남성이었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간단한 주문이었지만 수진에게는 인생의 첫 주문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원두를 갈았어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뜨거운 물을 조심스럽게 부었어요. 완성된 아메리카노를 손님께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첫 모금을 마셨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맛있네요. 그 한마디에 수진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이 만든 커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대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수진은 바빠졌어요. 하지만 즐거웠어요.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서빙을 하고 모든 것이 신나게 돌아갔어요.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왔어요. 민정과 그 무리였어요. 수진의 심장이 덜컥했어요. 민정이 수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야? 응, 안녕.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숨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당당했어요. 여기서 알바하는 거야? 응, 얼마 전부터 시작했어. 민정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냥 주문을 했어요. 라떼 3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전문적으로 대답했어요. 라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였어요. 최고의 라떼 아트를 그려 넣었어요. 로제타 패턴이 완벽했어요. 와,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민정의 친구 중 하나가 감탄했어요. 정말 예쁘다. 수진이가 만든 거야. 민정이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어쩌면 조금의 부러움도 있었을지 몰라요. 수진은 뿌듯했어요.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민정 일행이 떠난 후에도 손님들이 계속 왔어요. 모두들 수진이 만든 라떼를 보고 감탄했어요. 이런 예쁜 라떼 아트는 처음 봐요. 정말 맛도 좋아요. 칭찬이 이어질 때마다 수진의 자신감이 쌓여갔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해요. 손님들 반응도 좋고 앞으로 기대가 돼요. 수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인정받는다는 것. 이런 기분이었구나. 집에 가는 길에 현우와 함께 걸었어요. 오늘 어땠어? 정말 좋았어.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나도. 우리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 응, 여기서 많이 배우자.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더 열심히 배우고 실력을 늘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자신들만의 카페를 열어보겠다고. 꿈 같은 이야기였지만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어요. 시작했으니까요. 첫걸음을 내딛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지는 벌써 카페의 핵심 인력이 되어 있었어요. 사장님이 특별히 시급을 올려주셨어요. 수진 씨 덕분에 손님들이 늘고 있어요. 정말이었어요. 수진의 라떼 아트를 보러 오는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SNS에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카페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더욱 열심히 했어요. 새로운 라떼 아트 기법도 연구했어요. 튤립, 백조, 하트 변형까지. 손님들이 깜짝 놀랄 만한 작품들을 만들어냈어요. 어느 날 사장님이 수진에게 제안했어요. 수진 씨, 새로운 메뉴 개발에 참여해 보실래요? 정말요? 네, 수진 씨의 아이디어를 듣고 싶어요. 수진의 가슴이 뛰었어요.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진짜 팀원으로 대우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부터 수진은 새로운 메뉴 개발에 몰두했어요. 한국적인 재료를 활용한 퓨전 커피를 생각해냈어요. 흑임자 라떼, 인삼 아메리카노, 유자 콜드브루. 독창적이면서도 맛있는 조합이었어요.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된 메뉴들을 선보였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정말 독특하면서도 맛있어요. 특히 흑임자 라떼가 대박이었어요.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었어요. 하루에 수십 잔씩 나갔어요. 사장님이 수진을 칭찬했어요. 수진 씨는 정말 천재예요.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겸손하기까지 하네요.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한 달이 지나자 수진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메뉴 개발자이자 바리스타였어요. 사장님은 수진을 파트너처럼 대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수진의 의견을 구했어요. 이 원두 어떻게 생각해요? 손님들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수진은 성실하게 답했어요. 관찰력도 늘어나고 있었어요. 어떤 손님이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시간대별로 어떤 메뉴가 인기인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현우도 홀서빙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친절하고 세심한 서비스로 단골 손님들을 늘려갔어요. 둘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성장했어요. 하지만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마감 후에 현우가 말했어요. 수진아, 나 요즘 생각이 하나 있어. 뭔데? 우리도 언젠가 카페를 열어보면 어떨까?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나도 그런 생각 해봤어. 진짜. 응. 하지만 자본금이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카페를 차리려면 적지 않은 돈이 필요했어요. 맞아. 돈이 문제지.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경험을 쌓고 돈을 모으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 수진이 현우의 말을 이었어요. 그날부터 둘은 본격적으로 창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에는 함께 다른 카페들을 탐방했어요. 벤치마킹이었어요. 어떤 인테리어가 좋은지, 어떤 메뉴가 인기인지,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주말에는 카페 창업 관련 책을 읽었어요. 사업 계획서 작성법, 자본금 조달 방법, 입지 선정 요령.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작은 노트에는 사업 계획서, 초안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커피 드림스라는 카페 이름도 정했어요. 꿈을 이루는 카페라는 뜻이었어요. 수진과 현우의 꿈이 담긴 이름이었어요. 점점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갔어요. 위치는 홍대 근처. 규모는 10평 내외의 작은 카페. 메뉴는 수진의 시그니처, 라떼와 퓨전 커피. 서비스는 현우의 친절함이 무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돈이었어요. 보증금만 해도 몇 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인테리어 비용, 기자재 구입비, 운영 자금까지.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수진이 불안해했어요. 할 수 있어. 우리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현우가 수진을 격려했어요. 한 걸음씩 차근차근 가면 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포기할 수는 없어요.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자신만의 카페에서 최고의 커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행복한 사람들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 수진의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이 과연 올까요? 그런 수진의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이 정말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브루잉 타임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수진은 이제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어요. 카페의 핵심 직원이 되어 있었어요. 사장님도 수진 없이는 카페 운영이 어렵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수진 씨가 제안한 흑임자 라떼, 반응이 정말 좋아요. 사장님이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번 주에만 벌써 80잔은 나간 것 같아. 수진의 마음이 뿌듯했어요. 자신이 개발한 메뉴가 이렇게 인기를 끌다니. 꿈만 같았어요. 손님들도 수진을 알아봤어요. 라떼 아트 예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네, 맞아요. 정말 실력이 대단해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서 일하면서 배운 거예요. 와, 정말 천재시네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수진의 자신감이 더욱 커졌어요. 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홀서빙에서 매니저급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신입 아르바이트생들을 교육하고 매장 관리까지 담당했어요. 사장님이 자리를 비울 때는 현우가 대신 카페를 책임졌어요. 둘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성장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갔어요. 카페 운영의 전반적인 과정을 모두 경험했어요. 원두 구매부터 재고 관리, 고객 응대, 매출 분석까지 모든 것을 배웠어요. 이제 정말로 자신들만의 카페를 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적어도 실력 면에서는 말이에요. 문제는 여전히 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어요. 현우의 부모님이 아들의 꿈을 응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얘가 요즘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현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카페 일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와드릴게요. 현우 아버지도 동의하셨어요. 현우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부모님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 얼마나 힘이 되는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돈을 내어주셨어요. 우리 딸 꿈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믿어주는 일이니까. 수진이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가슴이 벅찼어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의 믿음을 받고 있다니. 절대 실패할 수 없었어요. 드디어 구체적인 창업 계획이 세워졌어요. 각자 2년간 모은 돈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초기 자본금을 마련했어요. 보증금과 기본적인 운영 자금이었어요. 부족하지만 시작할 수는 있는 정도였어요. 정말 할 거야? 현우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응,
해보자.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 최소한 도전은 해봐야지.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어요. 창업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해서 임대차 계약, 인테리어, 기자재 구입.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하지만 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어요. 먼저 입지를 선정했어요. 홍대 뒷골목의 작은 상가였어요. 1층에 위치하고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임대료는 부담스러웠지만 위치가 마음에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었거든요. 여기면 될 것 같아. 수진이 빈 매장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상상 속의 카페가 그려졌어요. 따뜻한 조명, 아늑한 인테리어, 향긋한 커피 냄새. 응, 나도 좋아. 현우도 동의했어요.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다음은 인테리어였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대부분 직접 해야 했어요. 페인트 칠부터 가구 배치까지. 친구들이 도와주러 왔어요. 커피 동호회 사람들도 와서 손을 보탰어요. 수진이 카페 대박 나자. 우리가 첫 손님이 될게. 사람들의 응원이 힘이 되었어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인테리어를 완성했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수진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기자재도 구입했어요. 에스프레소 머신, 그라인더, 각종 도구들. 중고로 구입해서 예산을 아꼈어요. 하지만 성능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수진이 직접 테스트해 봤거든요. 메뉴도 준비했어요. 브루잉 타임에서 배운 모든 것을 응용했어요. 수진만의 시그니처 메뉴들을 개발했어요. 흑임자 라떼는 물론이고 새로운 메뉴들도 추가했어요. 제주 감귤 아메리카노, 꿀브릭 라떼, 계피 카푸치노. 모두 수진이 직접 개발한 레시피였어요. 시행착오를 거쳐 완벽한 맛을 만들어냈어요. 드디어 개업일이 정해졌어요. 커피 드림스라는 간판도 달았어요. 수진과 현우의 꿈이 담긴 이름이었어요. 개업 전날 밤, 둘은 카페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정말 꿈 같다.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정말 해낸 거야. 아직 시작이야. 현우가 말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개업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계속 버텨나가는 것이었어요. 우리 잘할 수 있을까? 수진이 불안해했어요. 할 수 있어. 우리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현우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 무기. 너의 커피와 나의 서비스. 수진이 웃었어요. 맞았어요. 그들에게는 정말로 무기가 있었어요. 진심과 정성이었어요. 개업 당일, 커피 드림스가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은 커피 동호회 선배였어요. 축하해, 드디어 해냈구나. 감격의 첫 주문이었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렸어요. 평생 기억에 남을 첫 잔의 커피였어요. 향긋한 향이 카페 안에 퍼졌어요. 수진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첫 달은 적자였어요. 손님들이 많지 않았어요. 아직 홍보가 부족했거든요. 수진과 현우는 걱정이 됐어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현우가 수진을 달랬어요. 좋은 것은 시간이 걸려. 수진이 더욱 열심히 했어요.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 연구했어요. 새로운 라떼 아트 기법도 개발했어요. 현우는 SNS 마케팅에 힘썼어요. 예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해시태그도 달았어요. 단골 고객 관리에도 신경 썼어요.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둘째 달에도 여전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거든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라떼 정말 맛있어. 라떼 아트도 예쁘고 사장님들이 진짜 친절해. 좋은 평가들이 들려왔어요. 수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성을 들인 만큼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셋째 달이 되자 확실히 달라졌어요.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매일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흑임자 라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만들었어요. 이제 정말 카페 사장이 된 기분이었어요. 매출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아직 많지는 않았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손익분기 전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가능해 보였어요.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푸드 블로거였어요. 여기 소문 듣고 왔어요. 블로거가 말했어요. 흑임자 라떼가 정말 맛있다고 해서 수진이 정성껏 라떼를 만들었어요. 최고의 실력을 발휘했어요. 완벽한 로제타 패턴이 그려졌어요. 블로거가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이 커졌어요. 와, 이 맛 정말 특별하네요. 어떻게 이런 조합을 생각하셨어요? 수진이 부끄럽게 웃었어요. 여러 가지 시도해본 결과예요. 며칠 후 블로그 포스팅이 올라왔어요. 홍대 숨은 맛집 커피 드림스 흑임자 라떼 쿠키. 제목만 봐도 설렜어요. 내용도 정말 좋았어요. 사장님의 정성이 느껴지는 커피. 숨겨진 보석 같은 카페. 꼭 가봐야 할 홍대 카페. 수진과 현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홍보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 포스팅의 효과는 즉시 나타났어요. 다음 날부터 손님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블로그를 보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흑임자 라떼 주세요. 여기가 그 유명한 카페죠. 수진과 현우는 바빠졌어요. 하지만 행복한 바쁨이었어요. 드디어 커피 드림스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계속 이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수진은 각오를 다졌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성공한 카페 사장이 되겠다고. 그런 수진의 의지가 하늘에 닿았을까요? 커피 드림즈는 점점 더 유명해져 갔어요. 커피 드림즈는 점점 더 유명해져 정말로 홍대 지역 맛집이 되었어요. 블로그 포스팅 이후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생겼어요. 특히 주말에는 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수진의 시그니처 메뉴인 꿀브릭 라떼과 제주 감귤 아메리카노는 진짜 화제였어요. SNS에서 핫한 메뉴로 소문났어요. 젊은 손님들이 인증샷을 찍으러 일부러 찾아왔어요. 사장님, 이거 정말 예술이에요. 한 손님이 라떼 아트 사진을 찍으며 감탄했어요. 수진의 마음이 뿌듯했어요. 자신이 만든 작품을 이렇게 좋아해 주다니. 게다가 맛도 인정받고 있었어요. 여기 커피 맛 진짜 독특해. 어디서도 못 마셔본 맛이야. 사장님이 직접 개발하신 거래. 대박, 진짜 천재시네요.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수진의 자신감이 더욱 커졌어요. 월 매출도 드디어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어요. 6개월 만의 일이었어요. 수진과 현우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아도 되었어요. 우리 해냈다.
현우가 매출표를 보며 소리쳤어요. 정말로 해냈어. 수진도 눈물이 났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밤새워 인테리어 하던 날들, 손님이 없어서 걱정했던 초기.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수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우리 카페 흑자 났어요. 정말,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하구나. 어머니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엄마한테 용돈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내 사업에 더 투자해라. 하지만 수지는 마음 먹었어요. 어머니께 꼭 효도하겠다고. 며칠 후 어머니가 카페에 놀러 오셨어요. 수진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커피를 내어드리는 딸. 프로처럼 라떼 아트를 그리는 딸.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엄마, 부끄러워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어머니가 수진을 꼭 안아주셨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카페가 안정궤도에 올라서자 수진과 현우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확장이었어요. 지금 매장이 너무 작아서 손님들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어요. 더 큰 매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했어요. 베이커리도 함께 운영하면 어떨까? 현우가 제안했어요. 커피랑 빵은 정말 잘 어울리잖아. 수진도 동의했어요. 직접 구운 빵과 수제 디저트를 함께 판다면 더 매력적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했어요. 지금보다 몇 배는 큰 투자였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을까? 수진이 걱정했어요. 우리 매출 실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현우가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실제로 지난 6개월간의 매출 증가율은 놀라웠어요. 은행에서도 충분히 인정해 줄 만한 수준이었어요. 그때 수진의 스마트폰에 카톡이 왔어요. 대학 동기 단체 채팅방이었어요. 오랜만에 확인해 보니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민정이 졸업 2주년 기념 동창회를 제안한 글이었어요. 다들 요즘 어떻게 지내? 졸업한 지 벌써 2년이네. 홍대 근처에서 만나면 어떨까? 다들 직장 다니느라 바쁘겠지만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수진이 메시지들을 쭉 읽어봤어요. 동기들의 근황이 올라와 있었어요. 대기업에 취직한 친구들, 공무원이 된 친구들, 모두들 나름대로 성공한 모습이었어요. 특히 민정은 아버지 회사에서 정식 직원이 되었다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홍대라면 우리 카페 근처네. 현우가 수진의 어깨 너머로 메시지를 보며 말했어요. 혹시 우리 카페에서 하면 어떨까?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동기들을 자신의 카페로 초대한다는 것. 생각만 해도 떨렸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어요. 자신이 이룬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장소 제공하고 할인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우가 계속 말했어요. 어때? 한번 제안해보자. 수진이 잠시 고민했어요. 동기들에게 자신의 카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과시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특히 민정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복잡했어요. 대학 시절 늘 자신을 무시했던 민정.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지만요. 그래, 한번 제안해보자. 수진이 결심을 내렸어요. 너무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단톡방에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올렸어요. 혹시 우리 카페에서 하면 어때? 홍대 근처에 작은 카페 운영하고 있어. 장소비 안 받고 음료도 할인해 줄게. 메시지를 보낸 후 수진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반응이 올까요? 잠시 후 알림이 울렸어요. 민정이 먼저 답장을 했어요.
수진이가 카페 사장이야? 곧이어 다른 동기들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대박, 창업했구나. 꼭 가보고 싶었어. 수진이 대단하다. 어떤 카페야? 이름이 뭐야? 반응이 예상보다 뜨거웠어요. 모두들 놀라워하면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민정도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좋은 아이디어야. 수진이 카페에서 하자. 우리 다 모이면 몇 명 정도 될까? 동창회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총 12명이 참석하기로 했어요. 날짜도 다음 주 토요일 저녁으로 정해졌어요. 수지는 설레면서도 긴장되었어요. 드디어 동기들에게 자신의 성공을 보여줄 기회였어요. 하지만 너무 과시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그것이 수진의 방식이었어요. 동창회 일주일 전부터 수진은 준비에 한창 바빴어요. 특별 메뉴도 준비하고 카페 인테리어도 더 정성스럽게 꾸몄어요. 현우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의욕을 보였어요. 우리 카페 진짜 예쁘게 꾸며놨다. 수진이 만족스럽게 둘러봤어요. 따뜻한 조명, 아늑한 분위기, 향긋한 커피 냄새. 완벽했어요. 새로운 메뉴도 개발했어요. 추억의 달고나 라떼그라는 이름으로 어린 시절 추억을 담은 달콤한 맛이었어요. 동기들이 좋아할 것 같았어요. 동창회 이틀 전 수지는 옷장 앞에서 고민했어요. 뭘 입고 나가야 할까요? 너무 화려하면 과시하는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이고, 결국 평범한 옷을 선택했어요. 청바지에 깔끔한 셔츠, 그리고 작은 앞치마, 카페 사장다운 모습이었어요. 내일이면 동기들이 여기 올 텐데 떨리지 않아? 현우가 물었어요. 수지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조금은 떨리지만 자신 있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왔으니까. 그래요. 수지는 자신 있었어요. 떳떳했어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이룬 성과였거든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동창회 하루 전밤. 수지는 처음 커피 동호회에 가입했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소심하고 주눅 든 자신. 카페테리아 구석에서 혼자 자판기 커피를 마시던 자신. 지금의 자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손님들에게 최고의 커피를 대접하는 사장이었어요. 당당했어요.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수진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 그날 밤 수진은 깊이 잠들었어요. 편안한 잠이었어요. 내일이 기대되었어요. 동기들이 자신의 카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진의 복수는 화려하지 않을 거예요. 조용하고 은은하지만 더욱 깊은 만족을 주는 복수. 그것이 수진의 방식이었어요. 카페의 조명을 끄며 수진은 마음이 평온했어요. 내일 저녁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거예요. 수진의 조용하고 은밀한 복수가 말이에요. 드디어 동창회 당일이 되었어요. 수진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카페에 나왔어요. 마음이 설레고 떨렸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어요. 원두를 정성스럽게 갈고 머신을 한 번 더 점검했어요. 테이블을 깨끗이 닦고 의자를 가지런히 정렬했어요. 바닥도 다시 한 번 쓸었어요. 현우도 함께 와서 특별히 준비한 핑거푸드들을 정리했어요. 완벽하다. 수진이 카페 안을 둘러보며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따뜻한 조명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빈티지한 인테리어와 향긋한 커피 향이 어우러진 공간. 정말 예쁜 카페였어요. 자신들이 직접 만든 공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녁 7시가 되자 첫 번째 동기가 도착했어요. 경영학과의 지훈이었어요. 와, 여기가 수진이 카페구나. 그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며 감탄했어요. 진짜 멋있다. 분위기 완전 좋은데?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첫 반응이 좋아서 안심이 되었어요. 고마워, 지훈아. 아니야, 진짜 대박이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하나둘씩 동기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수진의 카페에 놀라워했어요. 수진이가 이런 센스가 있었구나. 여기 분위기 진짜 좋다. 홍대에 이런 숨은 맛집이 있었네. 칭찬이 이어졌어요. 수진의 마음이 뿌듯했어요. 동기들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 이런 기분이었구나. 하지만 수진은 의도적으로 소박한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청바지에 단순한 흰 셔츠, 그리고 작은 앞치마를 두른 모습. 마치 평범한 카페 직원처럼 보였어요. 과시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그것이 수진의 방식이었어요. 민정이 마지막에 도착했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여전히 화려했어요. 어머, 여기가 수진이 카페야. 민정이 카페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응, 안녕 민정아. 수진이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와, 진짜 예쁘게 꾸며놨네. 분위기 좋다. 민정도 칭찬했어요. 하지만 뭔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몇몇 동기들은 수진이 여전히 알바생인 줄 알았어요. 수진아, 여기서 계속 알바하는 거야? 한 동기가 물었어요. 뭐 그런 셈이지. 수진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자신이 사장이라는 걸 밝힐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동기들은 각자의 근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대기업에 취직한 친구들의 자랑, 공무원이 된 친구의 안정된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민정의 아버지 회사 얘기까지. 나는 아빠 회사에서 인턴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정규직 됐어. 민정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연봉도 꽤 괜찮고 복지도 좋아. 다른 동기들이 부러워했어요. 좋겠다, 민정아.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그래도 실력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정이 겸손한 척했지만 우쭐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수지는 조용히 커피를 타며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주로 연봉, 직책, 회사 이름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누가 더 좋은 곳에 취직했는지, 누가 더 많이 버는지, 은근한 경쟁의식이 느껴졌어요. 수진아, 너는 앞으로 뭐 할 거야? 한 동기가 물었어요. 계속 여기서 알바할 건 아니지. 수진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글쎄, 아직 생각해보는 중이야. 수진이는 원래 성실했는데 좀 아쉽네. 다른 동기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은 기회 있으면 소개해줄게. 수진의 가슴이 살짝 아팠어요. 여전히 자신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하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동기들은 점점 편해졌어요. 술도 조금씩 마시고 대학 시절 추억담도 나누었어요. 웃음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수지는 서빙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테이블을 치우고 마치 자신만 일하는 사람 같았어요. 여기 커피 정말 맛있다. 한 동기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라떼 아트도 예술이고. 맞아. 이런 실력이면 카페 사장해도 되겠는데. 수진이가 만드는 거야? 응, 수진이가 진짜 잘해. 다른 동기가 대답했어요. 와, 수진아, 너 숨은 재능이 있었구나. 수진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냥 연습한 거야. 연습으로 이런 실력이 나와. 진짜 천재다.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여기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한 동기가 물었어요. 인사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때 현우가 재빠르게 나타났어요. 사장님은 지금 주방에서 바쁘세요. 대신 인사 전해드릴게요. 수진이 현우에게 고마운 눈빛을 보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동창회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이었어요.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수진의 커피와 현우의 서비스에 만족했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 수진이 덕분에 좋은 곳에서 모였네. 다음에도 여기서 하자. 동기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로 왔어요. 민정이 대표로 나섰어요. 수진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계산은 어떻게 하면 돼?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민정의 눈이 카운터 위의 서류를 발견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었어요. 거기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커피 드림스 대표이사 이수진. 민정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잠깐, 이게. 그녀가 중얼거리며 등록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글자를 한 글자씩 읽는 것 같았어요. 커피 드림스 대표이사 이수진.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진아, 설마 너가?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가 이 카페 사장이야. 그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동기들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수진이가 사장이라고? 하나둘씩 카운터로 몰려왔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했어요. 정말로 수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진짜야? 수진이가 사장님이었어. 완전 대박. 동기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놀라움, 부러움, 그리고 어색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특히 민정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수진을 알바생으로 여기며 동정 어린 시선으로 대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뒤늦게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수진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과시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연스럽게 사실을 알렸을 뿐이었어요. 별거 아니야. 수진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작은 카페일 뿐인걸. 하지만 그 겸손함이 오히려 더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성취를 은은하게 드러내는 모습. 정말 멋있었어요. 수진아, 언제부터 카페를 운영한 거야? 한 동기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작년부터니까. 이제 1년 좀 넘었지. 수진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1년 만에 이 정도로? 대단하다. 동기들이 더욱 놀랐어요. 1년 만에 이 정도 규모의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민정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대학 시절 항상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수진. 이제는 자신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자신은 아버지 회사에서 주어진 일만 하고 있는데 비교가 되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모임 가진 것도. 다른 동기가 말을 꺼내자 수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장소 제공한 거지. 친구들 모임인데 당연히 무료야. 이 말에 동기들은 더욱 미안해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수진을 단순한 서빙 직원 정도로 여기며 대했던 거예요. 특히 민정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민정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내가 너무 몰랐어. 수진은 괜찮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어요. 뭘, 괜찮아.
오늘 다들 와줘서 고마워. 그 순간 수진의 마음은 정말로 평온했어요. 복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과시라고 하기에는 너무 겸손했어요. 그냥 자신의 성실함과 노력으로 이룬 결과를 자연스럽게 보여준 것뿐이었어요. 이것이 수진만의 방식이었어요. 조용하고 은밀하지만 깊은 만족을 주는 복수. 화려하지 않지만 더욱 의미 있는 성공의 증명. 수진의 진짜 복수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것이 수진만의 방식이었어요. 조용하고 은밀하지만 깊은 만족을 주는 복수. 동기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수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수진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다음에 또 오겠다. 친구들한테 여기 소개해도 돼.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제든지 와. 항상 환영이야. 특히 몇몇 친구들은 수진의 연락처를 새로 받아갔어요. 대학 때는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수진의 성공을 인정하고 인상 깊어했거든요. 수진아, 정기 모임 하자. 응, 좋아. 다음에는 내가 연락할게. 예전 같았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수진이 먼저 모임을 주도한다는 것.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민정이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다른 친구들이 모두 떠난 후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수진이 민정 앞에 커피 한 잔을 놓았어요. 이거 새로 개발한 메뉴야. 맛 좀 봐줘. 정성스럽게 만든 라떼였어요. 우유 거품 위에는 예쁜 로제타 패턴이 그려져 있었어요. 민정이 한 모금 마시자 눈이 동그래졌어요. 와, 이 맛. 정말 특별하다.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어? 수진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연습과 정성의 결과야. 민정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수진을 바라봤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수진아, 나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너를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아. 수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민정아, 진짜 괜찮다고. 우리 다 각자의 길을 걸어온 거잖아. 수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너 정말 대단해. 민정이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혼자 힘으로 이런 일을 해낸 거잖아. 나는 아빠 덕분에 쉽게 취직한 건데. 너는 진짜 자수성가한 거야. 민정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부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사실은 부모님 도움을 받은 자신. 반면 수지는 정말로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어요. 비교가 되었어요. 민정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각자 환경이 다른 거잖아.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야. 민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수진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어요. 자신 같았으면 분명히 약간의 우월감을 드러냈을 텐데. 수진은 정말 겸손했어요. 그래도 너 정말 멋있어. 민정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런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나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의미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카페에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현우는 뒷정리를 하며 수진과 민정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조용히 방해하지 않게. 수진아,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응, 뭐든지. 너 혹시 나한테 화났었어?
대학 때 내가 너한테 좀 그랬잖아. 수진이 잠시 생각했어요. 화났었을까요? 서운했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감정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처음에는 좀 서운했어. 수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화나지는 않았어.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 민정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미안해. 정말로. 이제부터는 진짜 친구로 지내자. 수진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좋아. 민정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악수였어요. 오해와 편견이 모두 풀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민정이 떠난 후 카페에는 수진과 현우만 남았어요.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현우가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 수진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후련해. 복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웠고, 과시라고 하기에는 너무 겸손했던 것 같아.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너다운 방식이야. 화려하지 않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수진의 복수는 정말로 화려하지 않았어요. 드라마틱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성실함과 노력으로 이룬 결과를 자연스럽게 보여준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더 강력했어요. 더 의미 있었어요. 너 알아? 수진이 현우에게 말했어요. 오늘 민정이 얼굴 봤을 때 느꼈어.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 같았으면 숨고 싶었을 텐데. 오늘은 당당했어. 현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이룬 게 얼마나 대단한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수진이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자신들이 직접 만든 공간, 정성과 노력이 담긴 공간, 꿈이 현실이 된 공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현우야, 우리 정말 멀리 왔다. 처음 커피 동호회에서 만났을 때 생각나. 현우도 추억에 잠겼어요. 그때 우리 얼마나 어렸어. 카페 창업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들 걱정했는데. 지금 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정리를 계속했어요. 조용하지만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수진아, 민정이가 마지막에 한 말 들었어. 현우가 물었어요. 정기 모임 하자고 했잖아. 응, 들었어. 예전 같았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모임을 주도한다는 것. 수진이 웃었어요. 정말 그렇네. 신기해. 이제는 내가 먼저 연락하고 장소도 제공하고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야. 하지만 수진에게는 우월감이나 복수의 쾌감 같은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따뜻한 만족감이 있었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이런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것.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는 것. 현우야, 내일부터 또 열심히 하자. 수진이 말했어요.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자. 그게 우리의 진짜 목표니까. 현우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좋아, 화이팅. 카페에 불을 끄며 수진은 마음이 평온했어요. 더 이상 누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더 이상 누구를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성공을 이룬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진정한 복수는 원망이 아니었어요. 성공 그 자체였어요. 자신만의 길을 찾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수였어요. 수진의 복수는 끝났어요. 아니, 시작이었어요. 더 큰 꿈을 향한 새로운 시작.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새로운 도전.
수지는 이제 확신했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다는 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수지는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대학 동기들이 카페에 왔어요. 그래, 어땠니?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싶었어요. 어머니가 딸을 안아주었어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가 믿고 응원한 보람이 있네.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의지였어요. 엄마, 이제 더 큰 꿈을 꿔봐도 될까요? 당연하지. 하늘이 한계야. 우리 딸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수진이 웃었어요. 정말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자신 있었어요. 그날 밤 수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카페 확장, 베이커리 추가, 프랜차이즈 고려. 더 큰 꿈들이었어요.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어요. 한 걸음씩 차근차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수진의 은밀한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큰 성공을 향한, 더 행복한 미래를 향한 그런 수진의 여정은 계속될 거예요. 언제까지나 커피 드림스처럼 꿈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믿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수진이 증명해 보인 것처럼 진정한 복수는 성공이라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것을. 수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어요.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큰 꿈을 향한, 더 아름다운 내일을 향한 그런 희망찬 시작이었어요.